안녕하십니까. 매주 토요일에 보내드리는 서정욱의 법대로 2부입니다. 자, 2부는 뭘 살펴볼지 일단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민주당이 여러 가지 리스크가 한꺼번에 겹치고 있죠. 이제 이재명 리스크는 리스크도 아닙니다. 동봉투 파문도 있었고, 또 인천의 그 전체 사기꾼과 송영길의 커넥션 이런 것도 있는데, 이 돈봉투, 특히 돈봉투의 출발점은 이정건의 영상, 통화 녹음 파일이죠. 한 3만 개가 있다는데, 그것 때문에 노웅래 사건도 나왔고, 또 노영민, 취업 청탁, 이하경 의원 이런 것도 나왔고, 결국 돈봉투까지 나왔는데, 자, 이번에는 영상, 녹음 파일에 의해서 이정건의 노트가 나왔습니다. 노트. 이 노트, 그리고 그 앞에 공개된 녹음 파일에 의해서 민주당이 공중분해될 것인지 그걸 좀 살펴볼 텐데, 일단 시사저널이 어제 보도한 충격적인 내용, 이정건 노트가 있습니다. 이정건 노트 보면은 A4 용지 5장인데 각 장마다 이재명 7인회, 문재인, 재수회, 류영진, 노무현 이런 제목으로 충격적인 내용들이 상당히 다 많이 담겨 있습니다. 이정건 씨가 구속되기 직전에 본인이 말로 하고 지인이 이것을 기록을 했다가 이 시사전널에 넘긴 겁니다. 자, 이 신빙성을 놓고는 또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신빙성 믿기 어렵다고 하는 것이 CD 100억짜리 CD 30장, 그것의 실소유주가 당시 여권 문재인 정권의 실세다, N못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신빙성을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근데 신빙성이요, 상당히 높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높다고 보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 이유인데요. 근데 신빙성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정건 씨가 근데 어떻게 이 모든 걸 다 아느냐. 이정건 씨가 어떻게 노무현부터 그 다음에 문재인이나 그 다음에 재수회라는 거는 문재인을 재수회가 대통령 만들자는 거거든요. 한번 떨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식약처장 있잖아. 문재인 때 초대. 류영진. 그 다음에 이재명 있잖아. 이걸 어떻게 이정건 씨가 이렇게 많이 아느냐. 그렇죠. 이걸 이게 문제를 제기하는데. 현역 국회의원도 아닌데. 근데 제가요, 보기 이정건 씨가 직책을 잘 봐야 돼요. 송영길 때 사무부총장은 원외가 갈 수 있는 최고 요직입니다. 그렇죠. 아주 이게 중요한 자리고. 사무총장은 국회의원 한 3선, 4선 돼야지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대선 때. 이재명 대선 때 총무본부에 부본부장을 했어요. 이것도 이게 자금 다루는 요직입니다. 그렇죠. 총무니까. 총무본부에 부본부장을 했어요. 그리고 4번이나 출마 공천 받아 나왔고요. 이정건 씨가 송영길보다 친한 사람이 노영민입니다. 녹취록에 노영민이가 더 많이 비서실장. 노영민 많이 넣어줘. 노영민한테 부탁해서 청와대 이야기할 거 있으면 나한테 이야기해. 그러니까 근데 노영민한테 부탁해서 자기가 CJ 복합물류 있잖아. 거기에 1억이 넘는 연봉 받고 취업했죠. 그렇죠. 근데 이 취업을 노영민한테 부탁하잖아요. 송영길한테 부탁한 게 아니에요. 친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고요. 그럼요. 그러니까 근데 이정건 씨가 좌파 내에서는 상당히 마당발에 요직을 많이 거쳤다.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경험한 것도 있고, 무엇보다 자료를 보면요, 3명이 다 자동 녹음을 해요. 이정건 씨가 다 자동 녹음했죠. 그 다음에 돈을 준 박우식 씨잖아. 박우식 씨가 다 자동 녹음했죠. 그게 그때 공개가 됐었어요. 그 다음에 이걸 처음 폭로한 박우식의 수행비서 정모 씨가 있거든요. 3명이 다 자동 녹음을 해요. 근데 이걸 이정건 씨는 다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본인 재판인의 증거잖아. 그러니까 근데 이정건 씨는 박우식의 녹음 파일도 다 본 거예요. 이게 노웅래 거입니다. 노웅래는 박우식이 직접 준 거예요. 그렇죠. 이건 이정건하고 관계 없는 거예요. 노웅래 거는. 근데 이정건 씨는 알잖아. 왜? 박우식이 녹음 파일을 보니까. 보잖아요. 수행비서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친노 정치인도 많이 알고, 박우식이가 노무현의 핵심이에요. 그때 옛날에 노무현 멘토 신부가 송기인이잖아. 송기인 신부. 거기에 1억까지 준 사람이에요. 이분이.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정건 씨가 상당히 많은 정보를 알 수 있는 자리에 있었다. 이게 저는 신빙성이 있다는 게 첫째 이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가요. 바로 이제 이 노트가요. 대부분 녹취록에 다 언급되는 겁니다. 새로운 게 아니에요. 녹취록에 류영진,
예, 예. 그게 마스크 사업을 했잖아요. 박우식 씨가. 아, 맞네요. 마스크 사업을 하니까 뭐 2억을 주야 되는데 이렇게 돈이 나오잖아요. 그 납품하고 그렇죠. 뭐, 네, 맞아요. 이미 녹취록에 거의 다 나옵니다. 내용들이. 그 여기 내용들이. 김영배라고 있잖아. 제일 많이 김영배. 저 청와대에 있었던 성북구청장도 하고 네, 네. 재선의원이잖아. 네. 근데 김영배도 박우식이 막 면회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있잖아요. 녹취록이 다 나옵니다. 아, 그렇구나. 이 말은 이게 노트가 새로운 게 아니고 네. 전부 이게 녹취록과 부합하는 보강을 하는 거네. 그렇죠. 이런 거기 때문에 보강 증거. 두 가지 이유로 신빙성이 높고 네. 하나만 제가 더 말씀드리면 네, 네. CD 이야기 하잖아요. 네, CD. CD가 3천억인데. 이게 카톡으로 이제 보내주거든요. 100억짜리를 하나 보내줘. 100억짜리 해가지고 이게 하면 30장이잖아. 예, 예. 야, 3천억이 요즘 어디냐? 예. 제가 이제 어제 TV조선 이기정이 나가서 이걸 설명했는데 박우식이가 했다는 거잖아요. 예. 박우식이가 이게 대출을요 2008년도에 그때 우병우가 조사했거든요. 보니까 이게 대출 받은 게 사업한다고 제일상호저축은행이 430억. 예. 그다음에 사는 자산운용, 산업은행 있잖아. 자산운용에 650억. 엄청난 사업을 그다음에 한국교직원공제에 550억. 예. 한 번 사업한다고 대출 받은 게 1,600~700억이에요. 야, 그럼 그러면 이게 자기 이 돈 가지고 사업하면 자기 돈에 돈이 돌고 돌잖아. 그렇죠. 이 CD가 사업할 때 받을 사람한테 받았다는 거예요. 김만배 씨도 이게 조 단위로 움직이는데 박우식 씨가 보통 사업가가 아니에요. 대출금이 지금 1,500, 600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CD가 돌 수 있는 거고 이 CD라는 게 양도성 예금 정수잖아요. 이게 위조되면 검찰이 보면 금방 위조인지 알죠? 번호가. 예. 그렇잖아요. 그 사진에 나와 있잖아요. 이 노트가 검찰도 들고 있거든요. 검찰 저는 들고 있죠. 이런 게 CD 있잖아. 충분히 박우식 씨가 사업 규모를 보면 움직일 수 있는 CD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이 노트는 거의 신빙성이 저는 아주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CD 이건데 100억 원짜리 CD를 현역위원 통해서 현금화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자기한테 자기 사업하는 사람이 뭐 이거 CD 갖고 뭐 하는 거야 뭐 사업인데 이거 현역위원을 통해서 뭐 현금화를 시켰다. 뭐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고. 여기서 중요한 게 또 이게 어떤 분들은 신빙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야 그때 현금으로 바꿔준 현역 의원이 L 의원이 있는데 L 의원이 이 사람이 대표적으로 반 이재명인데 여기서는 뭐 또 여기는 게 이재명 7인회 속에서 왜 이게 나오느냐 그렇죠. 이런 주장을 하는데 제 말은 이게 이재명 7이라는 제목은 그렇지만요. 근데 전체 CD를 설명하는 과정에 그거는 이제 이재명계도 있고 이재명이 아닌 게도 있기 때문에 이 페이지에서 그냥 언급한 건데 실제 그 박우식 씨가요.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박우식 씨가 대표적으로 이게 노무현계입니다. 노무현 때 잘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송기인 신부한테도 돈을 1억을 주고 할 거 아닙니까? 따라서 저는 박우식이 친분해야 하면 반 이재명 의원이라도 얼마든지 그렇죠. CD 좀 현금화 시켜주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 표현을 CD가 30장 아닙니까? 여러 사람들이 바꿔준 거니까 그 중에는 친 이재명도 있고 반 이재명도 있으니 그 페이지에 언급해놓은 거지. 그 페이지에 반 이재명 의원이 있다 해서 이게 가짜다? 이거는 말이 안 되고요. 이게 누가 만약에 소설을 썼다면 그것까지 고려가 딱 쓰겠지 말되게. 그렇잖아요. 이게 소설이 아니고 진짜기 때문에 자연스럽지 않은 것도 정확하게 들어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 이렇게 구술을 하는 거 받아 적는 과정에서. 그럼요. 근데 이거는 저는 이게 누가 주도가 작성했냐. 이정근 씨보다는요. 그 남편으로 봐요. 그 남편이 박완순이거든요. 그러면 이 지인이 남편일까? 그러니까 이게 뭐 남편인지 다른 사람이 썼는지 모르지만 이 박완순입니다. 남편이. 박원순이가 아닙니다. 박완순. 제가 이제 그 박완순 유튜브에 들어가 봤어요. 인성TV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인성교육 할 때 같이 뭐 이정건 씨하고 책도 썼죠. 같이 책도 썼죠. 예. 근데 인성TV 구독자는 한 200몇 명밖에 안 돼. 근데 이분이 이정건 TV는 7,000명 되더라고요. 제가 다 확인해 봤어요. 근데 정말 부지런하십니다. 이분이 뭐냐면 이번 주에 그 검찰에 이정건 씨 핸드폰이 11개거든요. 근데 진정에 숨겨놨던 것도 있었죠. 핸드폰도 검찰에 갖다 주고 그다음에 용량이 많으면 USB로 옮기잖아. USB를 검찰에 갖다 준 거예요. 박완순 씨가 남편이 박모 씨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치를 떨고 있더라고. 지금 이게 우리 부인 이정근이하고 우리가
송영길이나 이재명을 위해서 얼마나 일을 하고 이 돈 중에 대부분은 자기들이 안 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당을 위해 썼는데 아니 우리를 꼬리 잘라 개인 비리로 몰고 가. 지금 이게 이정건 씨는 제2의 유동규입니다. 유동규입니다. 완전히 평당했다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치를 떨면서 증거도 갖다 주고 그리고 이게 노트를 만든 거지. 내가 이게 잘못되면 이거 가지고 다 이게 폭로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만든 거기 때문에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정건은 제2의 유동건이다. 유동규. 그러니까 유동규. 제2의 유동규다. 그렇습니다. 이재명을 지금 수렁으로 몰고 가는 사람이 유동규인데 이정건은 송영길 뿐이 아니라 민주당 전체를 지금 수렁으로 몰고 가는 그 상황이 됐는데 그렇게 듣고 보니까 그러면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이 노트도 일부러 본인이 구속되기 직전에 이 남긴 거는 이것을 다 퍼뜨려라는 이야기죠. 퍼뜨려라는 이야기여서 뭐 시사저널에 어떻게 선택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사저널이 아니더라도 이것은 어차피 공개하기 위해서 만든 거고 이 이야기되는 녹음 파일도 그렇다면은 이것이 JTBC가 어디서 입수했느냐 이건데 JTBC는 그 전에 작년에 입수했다고 했는데 그럼 그것도 어디서 갔을까요? 지금 갈 수 있는 데가 검찰이 갖고 있고 변호사가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법원에 제출이 됐나요? 법원 제출이 됐고 이정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데. 자, 제가 이제 이걸 좀 법리적으로 이제 법대로니까 법리적으로 설명하면 법대로 해보면 자, 제일 아닌 순서대로 아닌 순서대로 검찰을 왜 아닐까요? 검찰은 누설하면 2개 재고 중죄가 돼요. 검찰에게 누설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공무상 비밀 누설죄와 그다음에 피의 사실 공표죄가 됩니다. 같이 되네. 피의 사실 공표죄와 공무상 비밀 누설 2개로 이렇게 구속되는데 어느 검찰이 내 구속되는데 통째로 줍니까? 믿을 놈이 어디 있어요? 맞죠? 그런데 두 번째 안 했을 게 법원입니다. 법원은 죄가 하나만 돼요. 법원은 피해사실 공표죄는 없어요. 피해사실 공표는 수사기한만 됩니다. 그러면 이게 법원에서 누가 줬다. 그러면 공무상 비밀 누설죄입니다. 그러면 이게 법원 직원도 구속됩니다. 그 법조인들이 법을 잘 아는데 그럴 리는 없겠네요. 그러면 구속되는데 누굴 믿어요? 그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안 주실 사람은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죠. 변호사는 구속은 안 돼. 근데 변호사법에 고객의 비밀을 정당이 없이 누설 못한다. 이래가지고 변호사도 처벌되고 변호사법 위반 징계를 당합니다. 변호사회에서 징계를 당하게 돼요. 그렇죠. 고객의 비밀을 무단으로 언론에 주면 안 되잖아요. 변호사들 전체 저도 이게 제가 대장동 김만배 대장동에 제가 최윤기를 좀 변호하잖아요. 기자들이 수없이 찾아와. 그러면 이게 이미 공개된 공소장이나 이런 거만 주고 공개 안 된 거는 말로 해주죠. 저한테 유리하게 여론을 이재명한테 불리하게 말로 기자들한테 통째로 안 줍니다. 변호의 기술이네. 그렇죠. 통째로 주면 변호사법 걸립니다. 공개된 거는 주고 뭐 공소장 같은 건 공개된 저는 따라서 저는 변호사도 아니다. 그럼 이게 누구냐? 딱 하나 남네. 이제. 뭐 아무 처벌 안 되는 부담 없이 갖다 줘도 되는 이정건 또는 남편이라 봐야지. 자기 화풀이도 하고. 남편의 가능성이 더 많다 봐야지. 남편이. 왜 남편이 검찰에 핸드폰하고 USB 갖다 주는데 그러면 검찰만 갖다 줄까요? 언론에 갖다 주죠. 그렇잖아요. 검찰에 갖다 주는 사람이 언론에 안 갖다 주겠느냐고요. 상식적으로 저는 이정건 씨 책이다. 그중에 굳이 갔다면 이정건 씨가 직접 왔다 갔다는 안 할 거고 아마 이게 그 남편이나 이쪽이다. 이렇게 저는 보는 게 뭐 법리적으로 딱 맞잖아요. 처벌. 나머지 3명은 다 처벌되고 구속돼요. 유일하게 처벌 안 되는 게 이정건 씨고 그 다음에 이정건 남편이 검찰에도 갖다 줬기 때문에 검찰에 갖다 줬는데 언론에 안 갖다 주겠냐고 이렇게 저는 보는 거죠. 그러네. 그 전에 정영학 녹취록은 누가 줬을까요? 그거 정영학이가 본인이 본인이 왜 그러냐면 이게 정영학이가 광주 대동구 출신이에요. 대동구 출신의 이낙연 캠프입니다. 이낙연. 그러니까 이제 윤영찬이나 친하죠. 이낙연 캠프. 거기에 이제 자기가 이제 김만배 씨가 정영학이 보고 자꾸 이게 야 공적인 비용이 많이 드니까 니 자꾸 네 몫을 내놔라. 대표적으로 우리 최윤길 회장 있잖아. 40억 줄 게 있는데 정영학이 보고 네가 내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정영학이가 참다 아니 김만배는 자기는 돈 안 쓰고 내한테 맡겨서 부담시킨다. 성남시 여장하던. 그래 돼 있습니다. 정영학 기록에. 그러니까 이제 정영학이는 김만배하고 갈등이 생긴 거예요. 돈을 자기한테 다 부담시킨다. 이래서 이 자료를
이낙연 캠프에 갖다 줘버린 거죠. 그러면 검찰은 억울하겠네. 그때도 검찰에서 뭐 검찰이 언론에서 무슨 나갔다 아닙니다. 유출했다 이번에도 유출했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어차피 이제 본인들도 억울하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 방어를 하기 위해서 아니면 또 이 정영학 같은 경우는 또 어떤 뭐 정치 논리에 따라서 뭐 그렇게 해설 가능성이 있네요. 그때 이거 한동훈 장관이 뭐랬습니까? 검찰이 했다니 뭐랬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했다고 한동훈 장관이 그랬잖아요. 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러니까 바로 이게 그런 거죠. 검찰은 그래 안 합니다. 그 이 부분도 이 법조 관련이라서 좀 여쭙고 싶은데 이정건이 이 박호식 씨한테 10억 원 뜯어낸 혐의로 1심에서 4년 6개월을 받았잖아요. 네. 그런데 검찰 구형은 3년이었는데 그래서 이것도 지금 이정건이 입을 열기 시작을 한 그 대가로 일종의 플리바게닝이 일어났다고 봐야 돼요. 플리바게닝 자체는 이게 불법인데 불법이죠. 아무래도 이게 수사에 협조하면 예. 구형을 좀 줄여주는 거는 그건 이게 정당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범행을 자백한다는 말은 반성한다는 거잖아요. 예. 반성 여부에 따라서 형량을 정하게 돼 있거든요. 따라서 이게 그 불법적인 플리바게닝 공식은 아니지만 저는 검찰에서 보면요. 아주 이정근 씨가 예쁘죠. 술술 그렇죠. 불면서 뭐 자료를 이렇게 다 갖다 주니까 녹음 파일도 주고 진짜 이게 반성한다 보잖아요. 노트도 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조금 전에 이거 평행 이론 있거든요. 옛날에 그 옛날에 링컨이 죽을 때하고 케네디 죽을 때 공통점이 척척 나오잖아요. 제가 이제 그 항상 방송에서 유동규와 이정근의 평행 이론 이걸 이야기하거든요. 유동규도 처음에는 이게 도원결이 측근이라가 돈을 막 조달하고 했잖아. 근데 이재명이가 헌시장처럼 버려버렸잖아. 측근 아니라고. 그러니까 지금 폭로전을 펴고 있죠. 바로 이게 이정근 씨가 그런 거예요. 이정근 씨가 이게 이재명이나 송영길이 돈을 다 자기가 조달하고 고생했는데 헌시장처럼 버려버렸잖아. 그러니까 이게 폭로전을 지금 펴고 있는 복수전을 이게 이정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정근이가 워낙 협조를 잘하니까 검찰에서 구형을 최대한 줄여준 거죠. 3년으로. 그런데 판사한테는 그게 안 통하잖아. 그래서 판사는 원래 이게 죄가 두 개로 때리대. 정치자금법하고 선거법은 별도로 형을 또 정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정치자금법으로 또 이게 그 1년 6개월을 때려가지고 총 4년 6개월이 돼버린. 4년 6개월. 이렇게 그 형량을 했는데 이렇게 구형보다 많이 때리는 경우는 제가 이게 변호사 생활 한 27, 8년 되거든요. 거의 한 2번이 안 돼요. 2번이 안 돼요. 대부분은 구형보다 절반이잖아. 또는 3분의 1이거든요. 근데 구형보다 3분의 1이 올려친 거야. 그렇죠. 이거는 이게 검찰에서 이정근 씨가 뭐 좀 이게 잘 부니까 구형을 줄여줬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만큼 지금 이정근 씨는 어떻게 보면은 독계를 품은 것 같아요. 독하게 마음을 먹은 것 같아요. 독하게 마음을 먹어서 검찰에도 모든 걸 다 이야기하고 언론에도 다 주고 뭐 이런 상황이라서 이게 또 녹취 파일 아주 풀지 못한 것도 상당히 많고 이정근 노트에 나오는 이것들도 지금 앞으로 기자들이 계속 이제 취재를 해서 새로운 것들이 나올 텐데 저는 또 다른 게이트나 스캔들이 터질 수가 있지만 돈봉투 사건만 놓고 봐도 현재 현역 국회의원이 20명, 최소 20명이고 플러스 알파 될 가능성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송영길이 뿌렸다는 사람이 있잖아요. 송영길이 직접 뿌렸다. 지금 이것은 이정근을 통해서 뿌렸다는데 직접 뿌리면 송영길은 현역 의원들한테 당연히 뿌렸을 거고 홍영표도 뿌렸다. 이렇게 되면 이게 줄줄이 이 수사 선상에 들어가면서 줄줄이 구속영장에 신청이 되고 줄줄이 체포동의안이 올라가고 그런 상황도 예상이 되죠. 그런데 그렇죠. 저는 그 돈 받은 현역 의원이 몇 명쯤 되느냐 했잖아요. 저는 169명으로 봐요. 전부 다? 민주당 전부 다? 전부 다. 아니 홍영표가 주고 우원식이 주고 송영길이가 주는데 안 받을 국회의원이 어디 있냐고. 이거만큼 이게 안 들키고 안전한 돈이 있습니까? 그렇죠. 지금까지 아니 송영길이가 홍영표가 우원식이가 살짝 불러서 독대하면서 현금을 주면 이게 이런 돈 안 받고 어떻게 정치합니까? 죄라도 받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여기 뭐 믿을 만한 사람 중에 믿을 만한 사람이잖아. 이거는 다 받았다고 저는 봐야 된다. 왜? 그건 이게 뭐 워낙 믿을 만한 사람 주고 이걸 못 받으면 국회의원 깜도 안 돼. 국회의원도 못 하죠. 아니 자기만 소외됐다. 아무도 내한테 돈 안 주더라. 이거는 그 국회의원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진짜 청렴하다고 뭐 돈 안 주겠습니까? 따라서 저는 거의 다 받았다. 다만 이게 처벌은 다른 문제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홍영표나 우원식이 준 거는 그거는 뭐 불가능하고 그다음에 송영길이가 준 것은 증거가 아직은 어렵다 봐야 돼요. 아직은 근데 어렵대. 송영길이가 구속이 된다.
또는 이게 내 혼자 완전히 팽당하는 기분이다. 내 말 이게 완전히 희생양이다. 이래가지고 이게 송영길인들 이정근이처럼 안 되는 법이 있습니까? 송영길도 이게 진짜 팽당해서 배신감 느낀다. 언젠가는 이럴 때는 이게 송영길이가 입을 열면 한 5, 60명 이상 왜 송영길 개보니까 줄은 아니에요. 놀 거고 지금 상태는 한 20명. 지금 상태 이정근 상태는 20명. 송영길이가 입을 열면 한 6, 70명으로 늘어날 거고 줄은 아니니까. 이런 저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야, 그럼 국회 진짜 바빠지겠네. 5, 60명 중에서도 구속영장을 많이 신청을 할 거 아니에요. 그냥 불구속 기소로 처음부터 뭐 갈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이야기했듯이 뭐 지방선거에서 몇십만 원도 전부 다 구속을 했기 때문에 이 국회의원들 전부 다 구속영장 청구하면 전부 다 체포동의안 갈 거고, 그럼 국회에서 맨날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고, 그러면 제일 바빠질 사람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떤 분이 또 이게 좀 법을 또 잘 모르는 분 중에 방송을 해보니까 뭐 증거가 있냐 말만 가지고 이러더라고. 송영길이가 만약에 진짜 팽당에 열받아가 입을 열었다. 또는 이게 지금 증거만 가지고도 유죄가 무조건 나오는 게 자, 우리 박희태 의장 사건 있죠. 아, 그렇죠. 박희태 의장이 전당대회 때 100만 원짜리 그 300만 원 있잖아. 그걸 고성덕이한테 갖다 주잖아. 고성덕이 칼럼에 썼다가 나중에 또 그게 뭐 문제가 됐죠. 자, 그게 4년 뒤에 4년 뒤면 아무 증거도 없죠. 그렇죠. 핸드폰 뭐 아무것도 없어요. 녹취록. 그냥 4년 뒤에 고성덕이가 말한 거죠. 누가 내한테 100만 원짜리 차량 들고 왔더라. 나 돌려줬다. 처음에 칼럼에 썼다가 이거 가지고 그때 박희태 뭐 받았습니까?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받았잖아요. 집행유예 2년 큰 겁니다. 300만 원과 집행유예 2년 받은 거예요. 근데 그때는 또 지금보다는 가벼울 때죠. 지금은 금권 선거 뿌리 뽑아야 된다. 지금은 더 돈에 가혹합니다. 그렇죠. 그때보다. 옛날에는 이제 돈은 좀 관대했잖아요. 근데 그때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넣었는데 자, 그때 증거가 고성덕이 말 말고 뭐가 있어요? 고성덕이 누가 들고 왔더라니까 유죄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렇죠. 다른 증거가 있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게 송영길이가 난 누구한테 이게 언제 어떻게 해가지고 2천만 원 줬다. 뭐 의원들한테 좀 많이 주겠지. 송영길이 줄 때는. 그러면 이게 송영길이 말 말고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합니까? 송영길이가 줬다는데 송영길이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다. 이러면 이게 유죄가 나오는 거죠. 그렇네. 따라서 이게 지금도 마찬가지. 녹취록에 하고 녹취록만 가지고는 처벌이 어려워. 근데 거기에 보강 증거로 이정근 씨가 내가 주는 걸 봤다든지 이정근 씨 진술이 녹취록에 합쳐지면 이게 서로 보강 증거가 되는 거죠. 노트까지. 지금 상태에서도 저는 이정근의 진술이 만약 있다면 그러면 이게 녹음 파일하고 합쳐져서 충분히 유죄로 만들 수 있다. 20명도 이렇게 보고 여기에 강내구가 뭐 언젠가는 할 말했겠지. 강내구나 혹시 이게 박용수 있잖아. 보정한 인사들이 말을 입을 열어버리면 이건 끝난 거고. 그렇죠. 그게 아니더라도 저는 지금 이게 이정근 씨하고 녹음 파일만 가지고도 충분히 유죄 입증이 가능하다 봐요. 야, 그러면 결국은 지금 총선이 1년 남았는데 1년 남은 사이에 뭐 쑥대밭이 될 가능성이 지금 충분히 있고 이 부분이 어떻게 일단 돈봉투 파문이 민주당이 공중분해하는 그런 상황까지 갈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현역 의원이 그렇게 많이 연루가 돼 있다고 합니다. 이제 이게 돈봉투 사건이요. 뭐하고 이제 결합돼야지 핵폭발이 일어나느냐. 바로 이제 이거 이재명의 구속영장. 이 또 오잖아요. 이거하고 이제 돈봉투가 결합해버리면 완전히 뭐 메가톤급 핵폭탄이 터지는 것 똑같다. 이게 원래 핵폭탄도요. 하나 가지고 안 되잖아. 이게 두 개가 결합해야 되는 거예요. 돈봉투하고 구속영장이 결합됐다. 이럴 때는 이게 저는 공중분해 된다 봐요. 핵폭탄이 이제 터지는 거죠. 자, 조금 전에 우리 일부에서 했지 않습니까? 백현동의 김인섭이가 뭐 모든 게 다 넣어버렸죠. 김인섭이가 이제 그 편지 보낸 거 있잖아. 그때 그 백종선인가 수행비서였잖아. 거기 편지 보낸 거에도 보면 유동규하고 저쪽 오고, 그 다음에 그 무엇보다 정바울하고 김인섭 씨가 녹음한 거, 녹취록이 압수수색 됐잖아요. 거기 보면 이제 그 정바울 사장이 김인섭 보고 형님이 이때까지 다 했지 않냐? 앞으로도 이게 좀 내 한 번만 살려달라. 막 이런 게 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백현동에서 김인섭 씨 부분에 결정적이게 지금 나왔거든요. 정바울이 시행업자인가요? 건설. 아시아 디벨로퍼 사장. 디벨로퍼. 정바울. 정모라고 계속 나와가지고. 정바울 사장이
그게 그 김인섭이하고 녹음한 걸 김인섭이가 그 녹취를 한 그 녹취 사무실 압수수색됐거든요. 아, 예, 예. 거기에 다 놓은 거죠. 그러면 이게 백현동은 완전히 이제 다 드러난 거예요. 김인섭이 작업해서 사는 게 올라갔다. 예. 정진상이하고 두 번 특별면에 300통의 통화 다 넣었잖아요. 예, 예. 그러면 이게 백현동하고 그다음에 그 쌍방울이 안부수 씨가 다 1월달에 정을 다 뒤집었죠. 예. 안부수가. 야 300만 불은 이게 이재명이 북한 가는 대가로 내가 초청장을 2번 했었다. 예. 세 번째 보내려 했더니 북한에서 알았다. 2번 보내야 된다. 이 다 폭로해버렸어요. 예. 안부수 씨가. 그러면 이게 쌍방울로 이재명 또 소환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결정된 게 김진성 씨라고 김인섭이하고 동업한 옛날에 김병량의 수행비서 이번에 이게 그 위정 교사인 게 녹취록이 그도 다 넣었잖아. 이재명이가 직접 전화해서 위정해달라. 이게 다 넣어버렸거든요. 위정 교사가 되는 거지 이제 이재명. 예. 그거만 해도 크죠. 자, 그러면 이게 그 이재명에 대해서 쌍방울, 그 다음에 이 백현동, 위정교사, 정자동. 다시 이 검찰에서 저는 빠르면 4월 말쯤에도 하나 소환된다 봐요. 백현동이든 이재명이가. 이재명 소환. 예. 빠르면. 예. 늦어도 이게 5월 중에. 소환되면 바로 2, 3일 뒤에 영장이죠. 자, 이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 가가 국회로 왔다. 이거하고 돈봉투하고 결합되면 엄청난 폭발력이 그렇죠. 들어온다고. 왜냐하면 이게 일단 홍영표나 우원식이나 이낙연 게 있잖아. 7을 떨었는데. 야, 이거 보니까 이게 완전히 전당대회가 완전히 뭐 쩐당대가 돼버렸잖아. 돈쩐자. 그러니까 이게 아예 반 이재명 세력이 똘똘 뭉칠 수도 있고. 그때는 구속까지 안 갔거든요. 그 과반이 넘잖아요. 그 다음에 돈 받은 사람, 윤관석이나 이승만이나 다 이게 너 탈당해. 또는 이게 너 공천 배제해. 서로 그렇게 이러면 이게 자기들은 이재명이 그냥 두겠습니까? 이재명이가 만약에 돈 받은 20명 보고 너 나가라, 탈당해라. 또는 이게 뭐 공천 배제하면 국회의원들은 공천이 제일 중요하잖아. 이게 겹쳐버리면 이쪽 저쪽에서 이재명 자기는 볼 때는 반란표. 제가 볼 때는 이게 완전히 뭐 상식 정의표. 정의니까 이재명이 구속해야 된다. 정의표가 압도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따라서 저는 상당히 그 돈봉투도 크지만 이재명이 다시 구속영장에 왔을 때 오히려 이게 민주당이 공중분이 된다. 이래 봅니다. 이재명 구속영장 4월 말 그 5월 초. 그러니까 일단 소환을 먼저 해야죠. 그렇죠. 하고 나서 소환하면 바로 영장이 바로 치는데 지금 가장 유력한 게 그러면은 2호 구속영장은 백현동. 쌍방울하고 백현동이죠. 같이 묶어서 또. 묶죠. 아, 묶어서. 이번 시청에 묶어서 할 겁니다. 아, 묶어서. 그 다음에 위정교사는 뭐 자백을 해버리고 녹취록이 넣어버렸으니까. 원래 미국에는요, 살인죄 다음으로 높은 게 위정죄입니다. 하나님을 속이 미국은 선서를 하나님 앞에 합니다. 우리는 법정에서 하잖아요. 거짓말. 미국은 이게 하나님 앞에서 선서를 하거든요. 거짓말. 거짓말하는 데 대해서는 미국은 정치인도 한번 거짓말하면 재기불능이잖아요. 그 정도로 이게 엄하잖아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위정교사도 있고 이거 그러니까 그러면 이재명은 뭐 거짓말을 상습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재판 받는 게 허위사실 공표잖아요. 그렇습니다. 허위사실 공표로 또 재판을 받아서 만약 거기서 이 100만 원 이상 나오면은 정말 이재명은 모든 것을 다 잃게 되는데 그 잃기 전에 지금 이 돈봉투 사건 그리고 또 송영길 리스크로 벼랑 끝에 다시 서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총선 때까지 여러 가지 이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그러니까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아니고 이제는 민주당 전체, 좌파 진영 전체의 사법 리스크를 막 번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서정욱 그 변호사께서 탁월한 그 판단력으로 앞으로 핵심을 짚어서 흥국그냥 혼설에서 매주 토요일 날. 한 말씀 더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한 말씀만. 뭐냐. 저도 이제 제가 아까 변호사 27년 했다 했잖아요. 별의별 녹취 사건을 다 봤잖아요. 이렇게요. 완벽하게 모든 게 자동 녹음을 관련자 모두가 한 걸 처음 봤어요. 이정근 씨가 3만 개. 그게 말이 3만 개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통화를 우리가 하루에 몇 통 하는지. 그러니까요. 3만 개, 7년간. 그 다음에 돈을 준 실세 중에 박우 씨가 자동 녹음을 해요. 박우 씨도 하고. 그 다음에 수행비서가 자동 녹음을 해요. 이게 다 3명이 모든 관계자가 자동 녹음으로 완벽하게 왜 찔끔찔끔 녹음하면 짜깁기도 하거든. 자동 녹음은 짜깁기가 없잖아. 그렇죠. 앞뒤 전후가 명백하잖아요. 그렇죠. 그 점에서 이게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 보도 듣도 못한 법조계 엄청난 일입니다. 3명이 자동 녹음을 다 했다. 이거 하나. 그래서 제가 원래 이게 언론에서 이정근이 보고 2만 대장경이라잖아.
20일 다가 옛날에 조국이 말하는 조만 대장경. 예. 그게 3만 개가 되니까 예. 뭐 2만 이정도가 2만 대장경 예, 이런 말 예, 쓰더라고. 예. 근데 저는 그러면 3만 개니까 3만 대장경인데 다 합쳐 보니까 8만 대장경이야. 원래 이게 우리 해인사 고향이 8만 대장경인데 박우식이 정모씨, 이정근씨 다 자덕 녹음하면 8만 대장경이다. 예. 이걸 어떻게 이재명이나 송영길이가 비껴가느냐. 이 사건은 8만 대 전무후무한 사건으로 완전히 아마 이게 민주당을 초토화시킨다. 이래 보면 돼요. 예. 검찰 입장에서는 일종의 보물찾기 같은 심정이겠네요. 전부 다 막 들으면서 이거 보물찾기 하라는 그런 심정이고, 이제 이재명에게는 그것이 모두 본인에게 다 이 부메랑이 돼서 돌아갈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매주 토요일마다 서종욱 변호사 모시고 법대로 해서 보다 깊게 정확한 해설을 보내드리도록 약속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셨다시피 서종욱 변호사께서는 굉장히 이 논평 욕심이 많으세요. 제가 끝나려고 해도 하나만 더 하면서 뭔가 하나라도 더 우리 독자, 구독자분들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분이니까 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